그리고 일본이 또 살기 그지 같은 게 뭐냐면요, 이중인격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얼굴은 웃고 친절하고 사근사근하게 얘기하지만 실제 본 마음은 너 짜증나,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요런 이중인격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 모르고 얘 나 좋아하나? 얘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나? 왜 이렇게 친절하지? 이렇게 착각하게 되죠, 일본을 잘 모를 땐요. 근데 자신만이 그 캐릭터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어떤 마스크로, 어떤 가면으로 쓸까 상황마다 완전히 바뀝니다. 일본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 일본인들 모습과 평소의 모습과 또 이 놀 때의 모습과 또 바람필 때의 모습 너무너무나 달라요. 여러 개의 인격을 가지고 그냥 사회 조직 안에서는 친절하고 그냥 성실한 모습, 가짜 자신의 아바타를 그냥 만들어 놓고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소름 돋을 때도 있고. 부부간에도 가면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뭔가 알 수 없는 벽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무섭고 희한한 나라입니다. 다중인격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기도 힘들고 사회생활 하면서 괴로워질 시기가 와요. 일본에서 일하다 보면요. 요거는 그냥 재미삼아 제가 발견한 거 그냥 보여드린 건데, 교토라는 데가 있죠. 일본의 경주와 같은 도시인데 경주보다는 대도시예요. 관광객이 엄청 많이 가는, 이 백제의 문화재가 많은 동네죠. 이 교토 사람들의 현민성이라고 하는데 동네의 국민성이죠. 도쿄 사람들이 제일 전형적인 간사하고 자신을 얘기하지 않는, 자신을 숨기는 이런 습성들이 있는 걸로 제일 유명해요. 악명 높은 사람들이 도쿄 사람들, 자신을 숨겨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막 짜증내고 욕하는 거예요. 그거랑 반대인 게 오사카 사람들이에요. 오사카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좀 화난 것 같이 보이지만 속은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도쿄에서 살다 보니까 한 번씩 간사이 쪽에 미에현이라든지 아니면 오사카 쪽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참 성격이 좋아요. 재밌습니다. 좀 개그 본능도 있고 좀 융통성도 이 관동 사람들보다 훨씬 있고, 그리고 뭐 정도 좀 있고요. 역시 한국이랑 가까웠고 제일교포들이 그쪽에서 많이 살았었기 때문에 한국피가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가까운 간사이 지역이지만 교토 사람들만 좀 특이한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옆집 애가 피아노를 매일 치는데 시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저기 죄송한데 몇 시 이후에는 아이 피아노를 조금 자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한데요. 이렇게 우리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얘기를 하는데, 이 교토 사람들은 항상 돌려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치, 저기 자제분 피아노가 갈수록 발전하고 있네요. 훌륭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은 알아들어야 된대요. 그걸 또 상대방은 피아노 시끄럽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교토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하여튼 교토 사람들이 이 전형적인 일본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토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거든요. 이 백제에서 이 유민들이 건너와서 만든 게 나라현, 교토부 이쪽이죠. 또 전형적인 일본인의 성격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교토죠. 규슈 쪽 사람들은 좋아요. 성격 진짜 좋습니다. 그 유이병이라는 일본 여성분이 하는 채널이 있던데 그분이 규슈 쪽 분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좋잖아요. 한국 사람 같고 좀 융통성도 있고 정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까울수록 사람들 성격이 한국하고 비슷하고 좀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홋카이도만 또 다른 동네예요. 홋카이도는 좀 신도시 개념이라서 개발된 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 현민성이 그렇게 한국에서 멀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에요. 홋카이도 사람들이 좀 성격 괜찮아요. 홋카이도도요. 제일 저소한 게 관동 지역, 도쿄, 수도권, 특히 사이타마 재수없고요. 사이타마 완전 재수없어요. 그리고 이바라키현 애들도 짜증나요. 성격이 답답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이바라키현. 그리고 군마현 애들도 속 터져 죽어요. 군마현 답답한 애들. 그리고 도호쿠 동북지역 쪽에 뭐 니이가타, 뭐 후쿠시마 이쪽 좀 추운데 이쪽 애들은 진짜 정내미가 하나도 없어요. 말도 원래 많이 안 하고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정이 없어요. 사람들이 뭔가. 하여튼 일본에 대해서 지역을 모르시는 분들은 별 공감이 안 가시겠지만 이 현민성이라는 게 뚜렷하게 있어요. 일본이 원래 메이지 시대까지만 해도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됐어요. 주어진 지역에서만 계속 살아야 됐습니다. 주어진 지역에서 주어진 직업,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것만 하고 살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현민성, 지역별로 그런 특색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도호쿠 쪽에 짜증나죠? 이영민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얘기입니다. 일본 사람들 또 남자들이 재수없는 게 뭐냐면요, 이 가사를 도와주질 않아요. 안사람이 이제 가사 육아 때문에 힘들잖아요. 안 도와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사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 남편 순위 꼴찌가 일본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일본보다 그래도 높아요. 일본 남자들 일하기 싫어서, 가사 도와주기 싫어서 회사에 남아서 잔업하는 과장 부장들 많습니다. 잔업비라도 받으려고. 그리고 잔업 어느 정도 하다가 일도 없으면서 괜히 남아서 잔업비만 축내다가 퇴근해서 괜히 스나크나 뭐 이런 술 마시는 데 있어요. 가라오케 기계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시간 때우는 거예요. 또 술 먹고 또 빠친코 간다든지 아니면 PC방, 네또 카페 이런 데 가서 시간 때우고 만화책 읽고 편의점에서 서가지고 야한 잡지책 만화책 보고 있고 시간 때우다 들어가 빠친코 하고. 아주 재수없는 분들이죠. 집안일 도와주기 싫어서 그지 같은 분들이죠. 일본어가 별 도움이 안 돼요. 일본 공부하실 바에는 영어나 중국어 공부를 하십시오. 근데 일본어를 이미 배우신 분들은 미래를 생각하세요.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가 됐을 때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이제 또 일본에 필요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일본 식민지 관리 요원들로 이제 파견이 되겠죠. 참 찌질한 남자들이 많아요. 일본은 남자들이 말아먹고 있어요. 나라를. 여자들은 그래도 순종적이고 그나마 나아요. 남자들이 재수없어요. 일본은. 되지도 않는 어저비 못난이가, 키도 작은 애가 온갖 허세 막 머리는 무슨 밀대걸레 같은 머리를 막 이렇게 H.O.T처럼 해가지고 막 온갖 허세 잡고 막 카베동이라고 막 이렇게 벽에 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였어요. 허세 잡는 말투도 있고 아무런 매력도 없는 애들이 또 그런 허세 잡는 애들도 인기가 있답니다. 나 진짜 너무 싫어요. 일본. 매력 없어. 매력 제로. 남자들. 중이병, 허언증, 허세
그리고요, 일본에서 이제 직장생활 하시면은 매일 이제 점심이건 저녁이건 이제 밖에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음식이 많을 것 같죠? 일본 관광 갔다 오신 분들, 일본 음식 너무 맛있는 거 많더라.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우리나라보다 음식에 점심시간에 먹을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라멘 있잖아. 일본 라멘 얼마나 맛있는데 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라멘이요, 어쩌다가 한번 먹으면 그냥 먹을만 하죠. 근데 짜요. 너무 짜요. 이 혈압 오릅니다, 정말로. 일본에 혈압 환자가 엄청 많아요. 너무 짠데다가 요 기름기가 뜬 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애들이 막 코이 노코 이래요. 농후하다. 이 기름을 일부러 버려. 기름을 위에다가, 라면 위에다가. 느끼하고 짜고 그냥 어쩌다 한번 먹으면 그냥 먹을만 한데 요거 매일 못 먹어요. 짜증나. 보기도 싫어. 맛 없어요. 더 짠 게 있어. 요 특계면. 요거는 이제 고혈압 바로 특효약. 고혈압이 걸리는 당첨되는 특효약. 이렇게 찍어 먹는 건데 짜서 죽습니다. 요거를 그냥 핥아 먹어요, 얘들. 맛있다고. 요것도 매일 먹을 게 못 돼요. 요걸 매일 어떻게 먹어요? 요 짠 거를. 또 요 회사원들이 이제 제일 많이 가는 게 요 규동집이에요. 소고기 덮밥. 여기에 290엔부터 있어요. 한 3,000원 돈이죠. 290엔부터 이 메뉴 여러 가지 있는데 추가도 할 수 있고 밥도 추가로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 그냥 맛이 그냥 그저 그래요. 요것도 매일 먹으면 짜증나는 맛이에요. 맛이 포인트가 없어요. 매일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 또 반찬이 없습니다, 일본이. 요 핑크 색깔 요게 베니쇼가라 그러는데 식초에 초절임한 생강이에요. 요게 반찬 전부예요. 베니쇼가 생강 초절임.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 먹을 만한 게 요 카레 체인점, 그래도 먹을 만해요. 또 여기도 반찬이 없어요. 요 빨간 색깔 무를 이제 설탕에다가 절인 건데 달달한 거 후쿠진즈케라 그래요. 이 후쿠진즈케밖에 없어요. 또 요 무 설탕 절임 요게 반찬의 전부입니다. 영양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이 달달한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일본 애들이 입냄새도 많이 나고 치과의 수가 69,000개예요. 치과의 수가. 편의점의 수가 55,000개인데 전국에. 편의점보다 치과가 훨씬 많은 거죠. 얼마나 치아 관리를 안 하고 단 거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겠습니까? 재미없는 나라예요. 초등학교 급식 이거 보고 놀랐는데 요런 수준이에요, 일본이. 급식이. 이거 초등학교 급식이에요. 반찬이란 게 없죠. 반찬 문화가 별로 없어요. 소금에 절인 무슨 오신코라고 있는데 그거 무슨 소꿉장난하듯이 이렇게 집어먹는 거, 그게 반찬이에요. 영양가가 없는 걸 먹으니 애들이 면역력도 약해지고 이 몸도 발달이 안 되고 잘 못 먹으니까 정신도 약한 거예요, 애들이. 요게 또 너무 또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뽑은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좀 그래도 조금 괜찮다는 거, 일본에서 뭐 급식 잘 나왔다고 자랑하는 거 좀 찾아봤는데 이게 초등학교 급식에서 제일 잘 나오는 수준이 요 정도예요. 반찬이 저 그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잘 나오는데요. 잘 나오는 급식. 이게 좀 못한 급식, 요 밑에 게. 그러니까 애들이 크겠어요. 그리고 먹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본 얘기하는데 미 대선 얘기를 갑자기 합니까? 이 대학교 수업을 제가 하던 사람이라서 갑자기 마케팅 수업하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과목 얘기를 질문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학생은 어떻게 돼요? 제 이제 데스노트에 적어놓는 거죠. 얘는 F. 쓸데없는 관련이 없는 거는 질문하지 마세요, 갑자기. 그리고 이 수돗물 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고 자랑을 하죠. 나 진짜 수돗물 자랑하는 거 너무 지겨워요. 우리나라도 수돗물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인데 일본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으면 뭐합니까? 수돗물의 잔류 염소량이 세계 1위예요. 압도적으로. 염소 성분 있죠. 유한락스 성분. 수영장, 풀장 소독하는 그 냄새나는 그거. 그 염소를 무제한으로 써요. 무제한. 어느 나라건 선진국은 다 상한치가 있습니다. 미국이건 프랑스건 독일이건 염소 사용에 상한치가 있는데 일본은 상한치가 없어요. 무제한. 그냥 깨끗해질 때까지 그냥 막 써. 요거예요. 일본 수돗물이 깨끗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염소 잔류량이 엄청난 수준이라서 일본에서 이제 라면이나 뭐 끓인다고 이 냄비에다 물을 끓여보면요, 수돗물 깜빡 잊고 물이 다 증발해버리면 여기 하얗게 남습니다. 이게 다 염소나 안 좋은 성분들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인프라가 1960년대 70년대 때 막 많이 건설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다 교체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녹슨 수도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녹슨 게 싫어서 애들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늄을 쓰자. 그래서 알루미늄 수도관을 상당히 많이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루미늄이 뭐에 안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알루미늄이 심해져. 야롱님 딩동댕. 여기 제 노트에 적어놔야지. 예, A 학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침해율이 높은 게 일본이에요. 그 알루미늄 수도관 때문이라고 봅니다. 마실 수 있으면 뭐합니까? 염소 투성이에다가 또 알루미늄 성분까지 들어있어요. 요즘에 방사능까지 들어있다 그러는데 첩첩 산중이죠. 이 치매 환자가 엄청 많아요, 일본에. 노인 인구도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수돗물 그대로 마시지 마세요, 일본에 사시는 분들. 또 일본이 무슨 먹을 거는 장난 안 쳐 이런 또 환상을 믿고 살으셨는데 농약 사용량 압도적으로 세계 1위에요. 일본에서 뽑은 데이터인데요, 뭐 이거. 농약 사용량 1등 일본, 2등이 한국. 농약을 이렇게 많이 써요. 그리고 농약 중에서도 이 살충제 성분을 엄청나게 씁니다. 오이의 경우에는 EU 유럽연합 기준치의 100배를 초과하는 농약을 써서 잔류 농약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채소 같은 거 사시면은 정말 깨끗이 퐁퐁으로 씻으셔야 돼요. 농약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잔류량이 많습니다. 그것도 살충 성분, 몸에 정말 안 좋죠. 이 살충 성분이 정신에도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정신질환이 많이 오는 살충 성분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토마토의 경우는 유럽 기준치의 60배, 브로콜리는 50배. 그렇게 많은데 무슨 일본이 먹을 거 가지고 장난을 안 치는 나라예요. 나 환장하겠네. 잘못된 환상을 믿고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짓 환상, 친일 정권이 잡아놓은 이 교육계 그리고 언론들이 일본은 정말 믿을 만한 나라고 신뢰가 가는 나라다 이런 개구라를 믿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식품 첨가물도 많이 들어가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총 정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편의점 도시락에 식품 첨가물 엄청나게 들어가요. 식품 첨가물이 종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일본이에요. 1500품목이 났습니다. 식품 첨가물을 1500품목. 뭐 영국의 경우에는 21품목밖에 안 써요. 식품 첨가물 무지무지하게 많이 쓴 거예요. 방부제 같은 거 그냥 빤지르르 하고 이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얘들은 껍데기 이미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괜찮으면은 오케이 만사 오케이예요. 책임만 면하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얘들 믿을 만한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농약을 쓰고 방부제를 많이 쓰고 식품 첨가물을 쓰니까 이렇게 과일들이 빤드르르 하고 이쁜 거예요. 이게 일본의 농업 기술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방부제 또 수돗물에 염소 알루미늄 성분 방사능 뭐 일본 음식도 불매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일본 맥주는 물론이고 일본 과자 무슨 식품류들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성분이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또 일본들이 그래요. 야 그런데 일본은 평균 수명이 세계 1위인걸? 아유 알지도 못하는 놈이 아는 척하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일본이 수명이 긴 거는 단지 요 소식을 해서 그래요. 요게 일본의 보통 여자애들이 요걸로 한 끼 식사를 해요. 삼각김밥 하나 그리고 요 오차라 그러는데 이 녹차를 요거 가지고도 하루 종일 마셔. 요 한 병 가지고 요게 한 끼 식사예요. 얘들한테 먹는 양이 너무 적어요. 일본 애들이 양이 적기 때문에 평생 사용하는 장기도 그렇게 많이 안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단지 수명이 길어진 거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일본이 평균 수명은 여성이 86.3세로 세계에서 가장 길지만 병석에 누워서 갤갤갤 앓는 기간이 세계에서 또 가장 길다는 거예요. 12.68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길어요. 73세부터 12년 이상 침대 병석에 누워서 병 앓이를 하다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질이 안 좋은 장수죠. 이렇게 병치레하면서 오래 살면 뭐합니까? 일본이 평균 수명이 너무 길다 이래서 선진국이다 이런 건 착각이라는 거. 단지 소식 적게 먹어요. 그래서 영양분도 부족하고 애들이 비리비리하고 면역도 약합니다. 병석에 누워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장수예요. 그러니까 장수 국가라고 환상에 빠져 계시면은 그건 오산입니다. 경기도 오산이에요. 애들이 면역력도 약해요. 요 꽃가루 있죠. 가훈쇼라 그러는데 봄마다 난리가 납니다. 이 꽃가루 때문에 애들이 그 콧물, 눈물 난리가 나요. 큰 회사 가보시면은 봄 시즌에 그냥 계속 재채기하고 코 풀고 눈물 막 안약 넣고 이런 애들 계속 있습니다. 면역이 약한 데다가 일단 또 애들이 이 스기노키라고 이 삼나무 요게 올곧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잘라서 목재를 쓰기 편하다고 차후의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 삼나무를 너무 많이 심은 거예요. 요 삼나무가 굉장히 안 좋은 나무예요. 삼나무 숲에는 동식물이 자라질 못해요. 이상한 독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생태계가 생성이 안 되는 게 삼나무 숲이고 요게 꽃가루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면역력이 약해요. 그냥 계속 재채기예요. 왜 이렇게 재채기하는 애들이 많은지 눈물 콧물 질질 짜고. 그래서 환경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랍니다. 제가 일본 살기 전까지는 아무런 피부병이나 이런 거 없이 진짜 뽀송뽀송한 피부를 가지고 면역력도 좋았던 사람인데 미국에선 단 한 번 병원도 가본 적이 없던 사람인데 병치레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방부제, 염소 수돗물, 농약, 또 알루미늄 수도관, 녹슨 수도관, 꽃가루, 또 스트레스 여러 가지 안 좋은 것 때문에 제가 수족구병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 수족구병 이런 병명 같은 것도 다 일본에서 번역이 돼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수족구, 태아시 구찌비오라 그래요. 태, 손, 아시, 발, 구찌, 입. 제가 이 수족구병에 걸려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또 무슨 대상포진에다가 무슨 알기도 힘든 원인불명의 피부병으로 그냥 개고생을 했어요. 일본 살면서. 어린애들이 걸리는 병인데 이 아저씨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피부 좋잖아요. 이거 제가 면역력도 좋고 건강체질이었는데 일본 가서 이 환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일본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신과 병상수가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이 빨간 선이 일본입니다. 정신과 병상수가 이렇게 많아요. 일본이 이렇게 정신과 병상수가 많다는 거는 중증 정신병 환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우울증이나 이런 정도 수준 불면증 이런 거는 입원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통원 치료하면서 약 먹는 수준이잖아요. 병상수가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많다는 거는 중증 거의 정신분열증급의 이런 정신병 환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정신병자들의 공화국이죠. 그리고 이제 아침부터 이제 점심 때 이 조호방금이라고 있어요. 정보방송, 와이도쇼 이런 뭐 바이킹구, 미야네야, 히로비, 굿디, 와이도 스크램블 요런 데에서 이제 온갖 거지 같은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개벽다구 같은 코멘테이터들 그냥 앉혀놓고선 이 혐한 방송하고 문재인 까고 요런 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전문가들이 아는 사람들 앉혀놓고선 한국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나라였어요? 한국 나쁘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이제 아침에 요거 하고 또 점심 때 텔레비 보면서 밥 먹으라고 이런 정보방송 와이도쇼를 해줘요. 여기서 이제 한국 까대는 거에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재수없죠. 한국 전문가, 조선족 전문가도 나오고 또 제일교포 전문가, 한국을 잘 모르는 제일교포가 또 한국 까대고 있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일본에서 제가 리모컨을 몇 번이나 던졌어요. 이런 방송들 보다가 열이 차올라서 너무너무 편파 방송, 이 재수없는 놈들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힘든 사람들 보면 돕지도 않아요. 재수없는 놈들 진짜. 또 지하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한 공경, 경로 사상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일본 사는 게. 안 양보해줘도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자동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타면은 자동으로 양보해드려야 되고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양보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까지 하는 분위기라서 우리는 당연한 건데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잘
잘 양보 안 해줘요.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을 돕고 힘든 사람을 돕고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고 그런 거에 소질도 없는 애들입니다. 이 열차에서 강간범이 있었어요. 옛날 뉴스긴 한데 특급 열차 안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객실에서. 황당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수십 명이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제지하거나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본이 망할 나라예요. 근데 40명이나 타고 있었는데 여기 범인이었는데 8월달에 특급 전차 안에서 또 성폭행, 또 다른 또 객차 안에서 성폭행, 그리고 귀가 중이었던 여성을 또 역에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또 성폭행. 이거 안 도와줘요. 여성이 소리 지르고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무슨 야동 상황극 하는 것도 아니고 미친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정이 없는 나라, 사랑이 없는 나라, 배려심이 있다? 이거 아닙니다. 단지 이 와라고 하는 사회 질서 시스템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척하는 거지 배려심이 있는 또 마음도 아니에요. 요 여자 속옷, 팬티 속옷 도둑들도 드글드글해요. 한국 여성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일본에 사시면서 요 속옷 도둑들 뉴스가 한 번씩 나옵니다. 요런 팬티 도둑들이 드글드글해요. 일본에. 그래서 이 빨래 넣을 때 요즘에 요런 게 나왔대요. 또 요거 뭐 아마존 같은데 야후 쇼핑에서 파는데 워낙 이 속옷 도둑들이 많아서 요 가림막 요거를 또 설치하는 상품이 또 팔더라고요. 불쌍한 나라예요. 진짜. 환자들이 사는 나라. 환자들, 또 성범죄자들의 대국, 또 여자 속옷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도 팔아요. 이렇게 숨겨서 넣으려고 빨래 넣을 때. 불쌍하죠. 얼마나 많으면 이게 상품화가 될 정도예요. 얼마나 팬티 도둑들이 많으면 속옷 도둑들이.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여성분들 해외 유학 가시려면요 미국 쪽으로 가세요. 미국 쪽이 여성 인권이 그래도 좋습니다. 근데 꼭 우리나라처럼 샤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비가 와도 이 베란다 안쪽에서 넣을 수 있잖아요. 꼭 지붕 없는 요 창도 없는 요런 집을 만들어놔야 애들 머리도 안 좋아. 요 비 오거나 이러면 또 다 젖는 거예요. 직장과 간 사이에. 예,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여러분께서 눌러주신 좋아요 버튼 친일 매국 세력을 척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